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를 뒤흔들었던 매우 공포스러웠던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4조 원 테슬라와 LNF가 맺었던 거대한 계약이 단돈 9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라는 소식이었고 99.9%의 계약이 증발해버렸다라고 나오는 이 기사에 많은 테슬라 주주들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대서특필했고요. 사이버 트럭이 안 팔렸기 때문에 배터리의 계약을 취소했다라고 말하며 테슬라 때문에 국내 기업이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테슬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었습니다. 사실 이런 테슬라 죽이기 보도는 처음도 아니고요. 시간을 돌려서 2020년 9월 전 세계가 숨죽여서 보고 있었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생각해 본다면 일론 머스크가 무대 위에서 4680이라는 숫자를 처음 꺼냈을 때부터 전 세계 배터리 전문가들은 배터리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자동차 회사가 공정 자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또 건식 공정으로 만드는 것은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대량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도 콧방귀를 끼며 테슬라의 배터리 프로젝트를 조롱했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그들은 테슬라의 4680 프로젝트를 실패한 도박이라 부르고 테슬라는 몰락할 거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8일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어닝에서 테슬라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요. 우리는 마침내 양극과 음극 모두 건식 공정을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알 수가 없을 텐데요. 왜냐면 국내 언론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른 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 무서워서 외면하고 있는 4조 원 계약의 증발의 진실과 이 배터리 전문가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장담하던 이 4680 양극 건식 공정의 실체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차를 넘어서 옵티머스 로봇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퍼즐이 왜 맞춰지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그 내막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배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배터리 회사도 아닌 맥스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배터리가 아닌 슈퍼 캐퍼시터이고 이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초고속 충전기 같은 제품입니다. 화학 반응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일반 배터리와는 달리 전기를 물리적으로 채웠다가 순식간에 쏟아낼 수 있는 장치인데 수명이 거의 영구적이고 힘이 좋기 때문에 중장비나 제동 시스템에 쓰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계의 성능이 아닌 맥스웰이 만들고 있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맥스웰은 슈퍼 캐퍼시터의 전극을 만들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액체 솔벤트를 전혀 쓰지 않는 건식 코팅 기술을 상용화한 상태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슈퍼 캐퍼시터의 전극을 가루로 구워서 만들 수 있다면 배터리 전극도 가루로 만들 수 있다라는 발상을 얻은 것 같고요. 이게 바로 테슬라가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고 결심한 배터리 사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은 완벽했지만 현실은 지옥 자체였는데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라는 두 개의 판이 필요한 상황이고 먼저 음극은 생각보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극의 주재료가 흑연, 한마디로 연필심의 가루 같은 것이었는데요. 입자가 매우 부드럽고 층상구조라서 잘 뭉쳐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하듯 기계로 밀어버리면 얇은 판이 생성될 수 있고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음극 방식에서 희망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양극이었는데요. 양극재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같은 금속 결정체라는 게 문제입니다. 흑연처럼 부드러운 물체가 아닌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덩이 같은 것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솔벤트라는 접착제 같은 물에 타서 바를 때는 매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대로 생가루인 상태로 접착제 없이 금속판에 붙이려니 보통 일이 아니게 되는데요. 마치 바닷가에서 마른 모래를 가지고 5층짜리 모래성을 쌓으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상황인데 이 모래성을 넓게 쌓기 위해서는 물기가 있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모래알길이 끈끈이 붙게 되는데 테슬라는 그 물기를 다 빼고 마른 모래만 가지고 모래성을 쌓겠다고 하니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루는 겉돌 수밖에 없었고 이 롤러로 세게 누르면 단단한 양극재 입자들이 금속판을 찢어버리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설령 붙였다고 해도 배터리를 말 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일쑤였고 대량 생산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배터리
배터리 전문가들이 비웃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 돌덩이 가루를 어떻게 본드도 없이 붙일 수 있냐? 이 테슬라의 이런 시도에 비웃을 수밖에 없었고, 일론 머스크 역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접겠다고 배수진을 칠 정도로 양극 건식 공정은 테슬라 엔지니어들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는 이 마른 모래에 아주 특수한 거미줄을 섞는 방식을 찾아냈고요. 불소수지라고 불리는 미세한 가루를 섞어서 특정한 압력을 가하게 된다면 이 가루들이 실타래처럼 풀리면서 단단한 양극재 알갱이들을 꽉 잡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자, 만약 이 방법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배터리를 오븐에서 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이 배터리를 굽기 위해서 이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건조 오븐이 필요한데 이게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고, 또 독성 물질을 회수하는 복잡한 시설도 없어지며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를 탄생하게 됩니다. 자, 기존의 하이니켈 배터리는 성능은 좋지만 공정이 복잡해서 LFP 배터리보다는 30% 이상 가격이 비쌌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건식 공정을 사용하게 된다면 생산 비용은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한마디로 LFP 배터리의 저렴한 가격과 하이니켈 배터리의 압도적인 주행거리,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배터리가 탄생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요, 2025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LFP 배터리인 리튬 인삼철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팩 기준 킬로와트 시당 59달러 정도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세상을 장악했는데요. 이 미국과 유럽이 배터리를 생산할 때 고비용의 습식 공정 때문에 킬로와트 시당 100달러라는 것을 깨지 못하고 있을 때 중국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4680 배터리의 고집을 그만 피우고 그냥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실제로 테슬라 주주들도 4680 배터리의 수율이 해결되지 않자 돈 낭비 그만하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왜 테슬라가 이렇게 4680 배터리를 고집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4680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자, 중국산 LFP 배터리는 매우 싸지만 문제는 무겁고 뚱뚱하다는 데 있고요. 이 전기차 바닥에 깔면 그만이지만 이것을 몸무게 57kg의 옵티머스에 LFP 배터리를 넣게 되는 순간 마치 마라톤 선수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옵티머스가 사람처럼 8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려면 매우 작고 가벼우면서 에너지는 꽉 찬 배터리가 필수인 상황인데, 이 건식 공정으로 완성된 4680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LFP보다 거의 2배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마디로 4680 배터리는 로봇의 심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배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재미있는 건 사이버 트럭 한 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배터리가 123kW시고요. 하지만 옵티머스 한 대에는 2.3kW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배터리면 로봇 53대를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쩌면 이게 테슬라가 그토록 4680 배터리에 집착했던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이 전기차 시장은 좀 주춤할 수 있지만 배터리 생산량을 로봇으로 돌리는 순간 테슬라의 부가가치는 수십 배로 뛸 수 있고, 자동차 한 대 파는 마진보다 로봇 53대가 벌어줄 경제적 가치가 매우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리면요, 2025년 말 이 주식시장을 매우 뒤흔들었던 공시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이자 하이니켈 양극재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던 LNF가 올렸던 한 줄의 공시였는데요. 이 미화로는 29억 달러, 한화로는 약 4조 원에 달하던 이 테슬라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 이 7,386달러로 수정되었는데, 이 오타가 아니라 4조 원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말 그대로 99.9%의 계약이 증발해버린 사건입니다. 자, 이 당시 언론들은 정말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는데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수요가 절벽으로 달했기 때문에 이 생산 중단 위기에 몰린 테슬라가 배터리 계약을 포기했다라는 내용을 실었고, 정말 테슬라가 이로 인해서 몰락할 거다라는 기사가 줄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언론은 일론 머스크가 호기롭게 시작했던 4680 배터리가 결국 수율을 못 잡아서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 사이버 트럭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양극재를 취소했다고 이 테슬라의 위기설을 연일 쏟아냈고,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테슬라가 국내 배터리 시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4조 원어치의 양극재가 필요 없어진 이유는 실패가 아닌 완벽한 성공 때문이었는데요.
이 진실은 기가 텍사스 내부에서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이 완전 건식 양극 공정의 마지막 퍼즐을 해결했고, 자, 이로 인해서 그동안 LNF로부터 비싼 돈을 주고 사오던 습식 양극재를 이제는 테슬라가 자기 공장 안에서 가루 형태로 직접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터리의 재료를 외부에서 사오게 된다면 물류비의 유통마진, 관세까지 붙어서 배터리의 가격은 $100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든데요. 하지만 테슬라가 직접 건식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배터리의 가격은 중국산 LFP 배터리와 맞먹는 가격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은 국내 언론사가 말하고 있는 LNF와의 계약 증발은 테슬라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테슬라는 전 세계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이제 테슬라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좋은 배터리를 가장 싸게 만들 거라고 말하는 이 선전포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선을 이제 2026년 1월 어닝콜로 한번 돌리면 일론 머스크가 폭탄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상징이었던 모델 S와 모델 X를 프리먼트 공장에서 빼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비워진 자리는 앞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전용 라인이 설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프리몬트에서는 연간 100만 대, 그리고 기가 텍사스에서는 연간 1000만 대의 옵티머스를 뽑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숫자를 듣고는 좀 허풍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1년에 1000만 대를 만들려면 이 3.1초당 한 대가 나와야 하는 꼴이고, 이 3초마다 옵티머스 한 대가 나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가 텍사스의 실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고요.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가 몇 초에 한 대씩 나오는지를 보면 약 30초당 한 대가 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거대한 자동차도 30초면 찍어내는 공장인데, 이 자동차보다 부품수가 훨씬 적고 구조가 단순한 로봇은 3초라는 숫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그 비결은 4680 배터리의 제조 공정에도 숨어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 데이 때부터 배터리 제조는 첨단 과학이 아닌 고속의 생산 공학이라는 말을 해왔었는데, 바로 통조림 공장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배터리 생산 방식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통조림 공장에서 병을 채울 때는 기계가 멈추는 일이 없고요. 계속해서 흐르는 선 위에서 초고속으로 채워지는데, 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라인이 딱 이 방식을 가지고 있고, 전극의 탭을 일일이 용접하느라 멈춰서야 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4680 배터리는 탭리스 방식을 통해서 이 멈춤이 없는 연속 생산이 가능하고, 여기서부터 경쟁사들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LG가 만들고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는 층층이 쌓고 접어야 해서 속도에는 한계가 명확하고요. 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실험실 수준을 못 벗어난 단계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테슬라는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찍어내고 있는 것이고, 압도적인 배터리 생산 속도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옵티머스 역시 3초라는 마법 같은 속도를 달성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LFP 배터리인데요. 대량 생산의 왕이라고 불리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는 재료가 쌀 뿐이지 만드는 방식은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져 있는데, 이 중국의 LFP 공장은 엄청난 크기의 거대한 오븐이 24시간 돌아가는 방식이고, 기술이 아니라 인력과 공간으로 밀어붙이는 마치 붕어빵 기계 같은 전술입니다. 자, 습식 공정이라고 해서 재료를 말리고 식히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공장 전체 소비량의 40%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4680 건식 공정은 그 차원이 다르고, 이 축구장 10개의 크기가 필요한 중국의 LFP 공장의 물량을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 1개에서 뽑아낼 수 있게 되며, 면적은 10분의 1로 줄이지만 에너지의 소비는 90%를 절감시킬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설계하고 있는 생산공학의 승리를 바로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의 원가가 보통 $10,00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50%를 줄일 경우 대당 $5,000, 하나로는 약 650만 원의 순이익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값이 비싸서 전기차를 못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4680 배터리의 성공으로 $5,000라는 여유가 생기고, 이것을 이용해서 더 심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4680 배터리가 로봇에서 사용되게 됐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무섭게 변할 수 있고요. 정말 역사상 볼 수 없는 마진의 대폭발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번 어닝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소식은 테슬라의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중단이었던 것 같은데, 전기차를 그만두고 로봇을 만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이 한마디는 테슬라가 이제 로봇의 기업으로 완벽하게 넘어갔음을 알리고 있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는데요. 현대 아틀라스가 훨씬 더 잘 뛰고 이 백덤블링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로봇이 어떤 AI를 쓰는지, 또 그 로봇 안에는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정말 볼트 하나의 가격까지 얼마나 깎고 있는지 봐야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멋진 쇼케이스 영상 하나만 보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로봇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두뇌로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압도적인 신경망 처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정교한 손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리고 이 로봇의 가격이 정말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인 건지, 이 집요한 원가 절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실이 아닌 공장에서 정말 3초마다 찍어낼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터리 가격이 얼마나 들던 상관하지 않고 보여주기식의 로봇만 만들게 되면 로봇 한 대당 4억 원이라는 계산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계산서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다르고요. 볼트 하나, 전선 줄까지 모든 가격을 깎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며, 그 집념 끝에 5년 만에 성공시킨 결과는 4680 건식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 혁명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로봇은 대당 2만 달러, 하나로는 약 2,600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보다 저렴한 가격포가 가능해진 것인데, 이 소비자는 결국 좋은 성능을 가진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준비를 끝낸 유일한 기업은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로봇의 시대는 시작되었고요. 테슬라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쟁터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테슬라가 지난 5년간 모든 조롱을 견디며 완성한 이 4680 건식 배터리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